자, 그 영혼 결혼식에 대해 들어보기 전에 누가 읽을지 미미님이 정해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직업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홈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면 더 잘 팔리겠다, 매상이 잘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분을 딱 정해주면 될 것 같긴 해요. 테스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테스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앞에 있는 커피를 두 분이 같이 팔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 우리 둘이 네, 가져가요? 우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네. 분의 호흡을 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저희는 14일입니다. 14일이에요? 네, 오늘 화이트데이죠. 14일. 네.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신 카논님께 좋습니다. 3주째다. 아주. 영혼 결혼식 어쩔 때 많이 하죠? 노총각 노처녀 죽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일부러 막 그렇게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산 사람하고 할 때도 있고 뭐 이렇다고 네. 하는데 네. 영혼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 무서운 내용은 아니고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풍습인데, 말했다시피 이제 처녀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이 많잖아요. 아유, 처녀로 죽었으면 얼마나 한이 많겠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한이 많은 게 총각 귀신이에요. 그래서 총각 귀신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남성이 총각으로 죽었을 때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성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진 않고요, 거의.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남아 선호 사상에 있었잖아요. 총각으로 아들이 죽었을 때, 혹시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억울함을 좀 원통함, 그리고 또 뭐 이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처녀로 죽은 사람들과 이렇게 영혼적으로 결혼을 하는 걸 영혼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누 씨. 고모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겐 10살 많은 사촌오빠가 있었습니다. 나이차도 많이 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리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고모가 사촌오빠에 대해 쉴 새 없이 칭찬을 늘어놓을 정도로 고모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아들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했다고 했나? 소위 말해 요즘 말로 엄친아였어요.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사촌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고모는 큰 상심에 빠졌죠.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사촌오빠의 명복을 빌었는데 고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된 3일 내내 눈물을 보이거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사촌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 더더욱 고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거의 한 달은 식음을 전폐한 고모였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도 하늘에서 엄마가 이러는 모습은 보기 싫어할 거다.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 고모는 차츰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고모는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모임에도 나가고 말이에요. 몇 달 후엔 평소 다니던 개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오니까 좋네. 잘했네. 응? 잘 나왔어. 사람들은 다행히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고모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저 김고모 씨,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의외의 인물이 고모를 찾아왔어요. 고모가 참석하는 개모임은 꽤나 규모가 커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고모에게 말을 건 사람은 종종 얼굴만 마주칠 뿐 이야기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머니의 나이대는 고모와 비슷했지만 친분이 없었기에 먼저 말을 걸어와 어안이 벙벙해진 고모는 개모임이 끝나고 조용한 카페로 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요즘 얼굴을 안 비추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아,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아드님이 생전에 결혼을 하셨었나요? 고모에게 말을 건 사람은 뜻밖에도 사촌오빠의 생전 결혼 유무를 물었어요. 너무 뜻밖의 질문에 고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고모도 사촌오빠가 살아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결혼이었어요. 뭐 하나 남부러울 것 없던 사촌오빠가 이상하게 여자는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모 몰래 연애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촌오빠는 한 번도 고모에게 애인을 소개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고모가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며 중매를 설 정도였죠. 물론 그럴 때마다 사촌오빠는 쏙쏙 도망가기 일쑤였지만요.
고모에게 말을 건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고모의 자식 자랑은 계모임에서도 유명했나봐요. 얼마나 큰 소리로 자랑했으면 이 사람도 기억하고 있다가 말을 꺼낸 거였죠. 아드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애도 2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둘이 이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마디로 서로의 죽은 자식들에게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자는 말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은 고모는 그 자리에서의 답은 피하고 깊은 고민을 빠졌어요. 그러다 몇 번의 계모임 끝에 고모는 두 사람의, 아니 두 영혼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모는 예비 사돈과 모임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모는 사돈에게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꼈나 봅니다. 예비 사돈의 딸도 사촌 오빠와 비슷한 나이에 요절했대요. 그분도 평소 딸이 빨리 시집가길 원했는데 그 전에 딸이 먼저 세상을 떠 많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은 우연히 고모가 사촌 오빠 자랑하는 걸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딱 이런 사익감과 딸이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사촌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곤 조심스럽게 고모에게 말을 건 모양이었어요. 고모와 사돈은 가능한 빠른 날을 잡아 두 영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이 풀리려면 이렇게 잘 풀린다고 마침 계모임에 오랜 경력을 지닌 무당분도 계셔 그 무당의 주도로 결혼식은 거행되었어요.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솔직히 말해 두 영혼의 사주구함이 썩 좋진 않아. 무당의 만류에도 두 사돈은 결혼식을 속행했고 사촌 오빠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진짜 고모와 사돈은 사돈지간이 된 순간이었죠. 서로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일까요? 고모와 사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더 돈독해졌대요. 계모임 이외에도 종종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고모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고모가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TV 및 서랍장을 뒤지더래요. 어디 있어? 어딨지? 찾아야 되는데.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똑같은 혼잣말을 막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고모의 물음에 몸을 돌린 여자는 놀랍게도 앞섬은 피에 물든 원피스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모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 뭔가를 찾으며 내놓으라면서 고모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잠에서 깼는데 너무나 선명한 기억에 하루 종일 계속 찜찜한 기분이었대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처음 본 귀신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던 거죠. 다음날 고모는 의외의 인물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촌 오빠의 영혼 결혼식을 맡았던 그 무당이었죠. 계모임도 한참 남았는데 고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가보니 고모뿐만 아니라 사돈도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그 자식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러게 말했지. 둘이 사주가 영 아니라고. 어쩐지 요즘 딸아이가 꿈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꿈에 나와서 어찌나 눈물을 훔치던지. 이유인즉슨 결혼시킨 두 영혼의 사이가 안 좋아 서로 떼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꿈에서 봤던 귀신이 피눈물을 흘려 잘 몰랐는데 바로 사돈의 딸, 즉 고모의 며느리였던 거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둘을 다시 떼어놓고 이혼시키자는 무당의 제안에 고모와 사돈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을 잡아 다시 무당의 주도하에 두 영혼을 갈라놓았어요. 그날 고모는 우연히 꿈에서 서랍을 뒤졌던 일이 생각나 여자가 뒤지던 서랍장을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영혼 결혼식 때 형식상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고모가 거기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였죠. 아마 이 혼인신고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꿈에 찾아왔을 거라 생각한 고모는 이 혼인신고서를 불에 태워 헐헐 날려버렸어요. 고모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혼 결혼식은 들어봤어도 영혼 이혼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리 죽은 영혼이라도 서로가 맞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다는 걸 배웠네요. 그 후로도 고모는 전 사돈과 종종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게 여러모로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요. 네. 호텔 델루나라는 아, 드라마에 그게 몇 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영혼 결혼식을 강제로 당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결혼식을 시킨 게 그 여자분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래 사귀던 남자친구의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킨 거죠. 강제로 다른 기억난다. 사람이랑 시키려고. 와, 기억나. 네. 왜냐면 자기 아들 데려가지 마라. 우리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태인데 넌 죽었는데 왜 자꾸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영혼 결혼식을 시키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진짜 남자친구를 데려가려고 딱 결혼식장까지 도착했는데 이제 그 여자가 각성해서 아니다. 산 사람 살아라. 난 너 두고 가겠다. 그래서 혼자 떠나는 약간 맞아. 그런 내용이었어.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정말 두 사람의 사주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고모를 찾아온 걸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거요? 천생연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요. 다. 근데 원래 정말 천생연분은요 서로 사주가 극과 극인 사람이래요. 이게 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천생연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인 사주상 정말 정반대인 사람인 경우에 네.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다. 맞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냐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조금만 딥하게 생각하면 얘는 내향적이고 저 외향적인데 전혀 안 맞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은 당연히 집안을 그러니까 집안을 가꿔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맞죠. 둘 다 나가는 것도 이게 천생연분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맞네. 그런 거 같다. 그 사주라는 거는 저는 믿진 않지만 이제 정신적인 교감은 저는 믿거든요. 맞아요. 같은 공감대, 같은 맞아. 목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사주궁합 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형님 이게? 그럼요. 생렬 일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사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밀어놨는데 무당이 네. 안 보여. 야, 이거 죽은 사주 아니야? 이걸 왜 나한테 들이매? 이런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또 죽은 사람이 사주를 봐요? 저는 보고 안 보고 아니라 보려고 노력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네. 사주도 데이터지 않습니까, 형님? 사주 보는 것도. 사주는 데이터가 맞죠. 약간 네, 그 철학 계통이죠. 사주 네. 같은 거는 이제 신점이 좀 다른 건데. 예. 데이터에는 신뢰가 있죠.